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한 적이 있나요? 그 눈빛 속에 설렘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쳐간 적은 없나요?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늘 감정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몸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순간에는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친밀감은 말이 아닌 몸의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의 친밀감과 성심리를 연구하는 신경생리학 박사 김서연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부부와 커플을 상담하며 관계 속의 거리와 회복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서로의 신호를 읽지 못하게 된 것이었죠. 오늘은 조금 용기 내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감정과 생리가 만나는 지점, 사랑과 욕망이 얽히는 순간, 그리고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상처받는 이유에 대해요. 이건 단순히 성생활의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연결, 그 과학과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어쩌면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편함 속에서 시작되는 이해가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잠시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될 겁니다. 관계는 늘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끝이 닿기만 해도 전기가 흐르듯 떨리죠. 이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욕망을, 옥시토신은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인간은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파민의 작용은 점점 약해지고 익숙함이 자리 잡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패턴 같은 리듬. 우린 뇌는 새로움이 사라질 때 흥분 대신 안정감을 느끼지만 그 안정감이 반복되면 어느새 무감각으로 바뀝니다. 많은 부부가 이젠 설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단지 뇌의 회로가 변화한 것뿐입니다. 이걸 모르면 서로를 오해하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가 더 이상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여자는 남자가 자신에게 흥미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성적 신호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남성은 시각적 자극과 생리적 반응을 빠르게 연결하지만 여성은 감정적 안정과 심리적 친밀감이 생리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즉, 남성의 욕망은 즉각적이고 여성의 욕망은 서서히 자랍니다. 저는 이 차이를 시간의 속도 차이라고 부릅니다. 남성의 욕망은 불꽃이고 여성의 욕망은 불씨입니다. 불꽃은 한순간 강렬하지만 쉽게 사그라들고 불씨는 천천히 타오르지만 오래갑니다. 서로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관계는 엇박자가 납니다. 많은 부부가 상담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늘 갑작스럽게 다가와요. 준비가 안 됐는데 아내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냥 피곤하대요.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시각, 즉 눈으로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자극만으로도 뇌의 도파민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반면 여성은 청각 감정 기억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포근한 손길, 신뢰감 있는 분위기. 이런 요소들이 감정의 문을 열고 몸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여성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자극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느끼게 할까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친밀감의 첫 번째 과학입니다. 사람의 몸은 단순히 욕망의 도구가 아닙니다. 감정과 생리의 경계선에서 정교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유기체죠. 저는 상담실에서 수많은 부부를 만나며 한 가지 공통된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대화는 줄어드는데 몸의 대화도 함께 멈춘다는 사실이었어요. 감정적 거리감이 생기면 신체 반응이 둔해지고 신체적 접촉이 줄어들면 감정의 신호가 끊깁니다. 결국 마음과 몸은 하나의 회로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성의 몸은 특히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단순히 자극으로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야 몸의 문이 열립니다. 뇌의 편도체는 불안을 감지하고 시상하부는 이를 억제하거나 촉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뢰와 따뜻함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는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부드러운 눈빛, 천천히 다가오는 손길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이 곧 생리적 반응의 스위치이자 몸의 언어로서의 대화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남성은 즉각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각적 이미지가 곧바로 성적 상상으로 연결되고 뇌의 도파민 회로가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이는 진화적으로도 생존 전략의 일부였죠. 남성의 신체는 시각을 통해 파트너를 인식하고 짧은 시간 안에 생리적 반응을 준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도 차이가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남성은 이미 준비가 되었는데 여성은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감정의 엇갈림은 단순한 리듬 불일치가 아니라 상호 신뢰의 균열을 내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의 몸을 여는 것은 손끝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 공감이 없으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벽한 터치라도 상대방의 신경계는 긴장합니다. 신체는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불편한 경험이나 거부된 순간이 잠재적으로 남아있으면 신체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닫혀버립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공감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 방어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신경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감정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옥시토신 수치가 평균보다 약 2배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은 자궁과 혈관을 이완시키는 동시에 심리적 신뢰감을 높여주는 호르몬입니다. 쉽게 말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곧 생리적 흥분의 문을 여는 열쇠인 셈이죠. 남성에게도 똑같이 감정의 언어는 중요합니다. 단지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남성은 인정받을 때 강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좋아, 당신이 멋져 보여 같은 짧은 말이 그들의 자존감 회로를 자극하죠. 이는 남성의 도파민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칭찬은 그들에게 성적 에너지의 불씨가 됩니다. 이렇듯 남녀의 뇌와 신체는 서로 다른 코드로 반응하지만 결국 목적은 같습니다. 연결되고 싶다는 것. 그 연결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 마음과 신경이 동시에 반응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진짜 친밀감은 기술이 아니라 조율의 문제입니다. 서로의 리듬을 알아차리고 그 리듬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성적 조화의 본질이죠. 이 조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담실에서 오랜 기간 함께한 부부들을 보면 처음엔 단순히 다시 뜨겁게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서로의 속도를 느낄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행동의 교정이 아니라 감정의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 환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쓰다듬을 때마다 예전엔 그냥 피곤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가 저를 배려하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같은 행동이라도 감정의 배경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감각신경은 단순히 촉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함께 해석합니다. 상대의 손길이 따뜻한지, 서두르지 않는지, 마음이 진심인지까지 감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판단은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체적 교감은 감정의 진실을 숨길 수 없는 언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국 시카고대의 한 연구에서는 부부가 손을 잡을 때 서로의 심박 리듬이 동기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 3분 동안의 손맞잡기만으로도 심박의 파형이 서로 닮아간다고 해요. 즉,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 관계는 점점 더 빠르고 피상적으로 변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대화의 자리를 대신하고 바쁜 일정이 터치의 온도를 빼앗아갑니다. 그 결과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는 시간보다 서로의 상태를 읽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몸의 신호는 점점 약해지고 감정의 연결은 희미해졌죠.
그래서 저는 부부들에게 아주 간단한 연습을 권합니다. 오늘 하루 단 3분만이라도 서로의 손을 잡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온도만 느끼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몸의 회로를 다시 켜는 겁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옥시토신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손을 잡는 행위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신체가 감정의 신호를 복원하는 회로입니다. 이런 물리적 교감은 곧 성적 친밀감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몸이 안정감을 느끼면 성적 반응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즉, 성적 열정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정감 위에 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접근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극이 아니라 조율로 시도가 아니라 교감으로.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랑은 리듬입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리듬은 지속이죠.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의 감정이 계속 뜨거워서가 아니라 서로의 리듬을 기억하고 맞춰가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워서 자연스럽게 리듬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생활 피로 스트레스가 그 리듬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한쪽이 빠르면 다른 쪽은 느려지고 한쪽이 기대면 다른 쪽은 밀어내죠. 그 어긋남이 반복되면 결국 감정의 거리로 번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리듬은 다시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시냅스 재가소성이라 부릅니다. 한 번 형성된 신경회로도 반복적인 자극과 감정의 경험으로 다시 재구성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오래된 부부라도 서로의 리듬을 다시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배우려는 의지와 감각을 회복하려는 시간입니다. 저는 상담 중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의 온도를 기억해 주세요. 한동안 대화가 없었던 부부도 손끝의 감각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한 여성 환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이젠 남편의 손이 낯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그게 따뜻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온도는 말보다 빠르게 마음을 녹입니다. 몸의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감정이 무너져도 몸은 여전히 상대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의 시작은 대화보다 터치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등을 감싸고 호흡을 맞추는 단순한 행위 속에 신경계가 다시 연결됩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안정감이 쌓이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이 안정감이야말로 중년 이후 성적 친밀감을 되살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시기 남성과 여성의 몸은 변화를 맞이합니다. 호르몬이 줄어들고 감정의 표현이 서툴러집니다. 남성은 자신감이 줄어든다고 느끼고 여성은 감정적 유대가 약해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호르몬이 아니라 소통의 끊김입니다. 서로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쌓이고 몸의 대화도 닫히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새로운 방식의 소통입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몸의 언어로 바꾸는 훈련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런 연습을 권합니다. 말 대신 시선으로 이야기하세요. 시선이 길면 마음이 열리고 짧으면 닫힙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시선을 마주하는 시간은 감정의 안정감과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단 30초라도 서로의 눈을 보고 웃어주는 것, 그것이 몸의 신호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늘 조용했고 아내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죠. 어느 날 상담 중에 제가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세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잠시 후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손이 이렇게 따뜻했는지 잊고 살았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손을 잡는 습관을 만들었고 2달 뒤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의 리듬을 다시 찾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학적으로 손을 잡는 행위는 두 사람의 뇌파를 동기화시킵니다. 심박이 맞춰지고 호흡이 일정해집니다. 이렇게 신체의 리듬이 일치하면 감정의 안정감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인간의 친밀감은 결국 리듬의 동기화라는 과학적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성적 자신감입니다. 중년 이후 남성들은 종종 스스로를 평가절하합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말에는 단순한 신체 변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감의 붕괴, 그리고 그로 인한 정체성의 흔들림이죠. 반대로 여성은 이런 변화를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나 라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오해가 지속되면 결국 두 사람 모두 고립됩니다. 그러나 몸은 언제나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근육도 신경도 감정도 반복을 통해 회복됩니다. 부부가 함께 호흡을 맞추고 같은 리듬으로 걷고 같은 온도의 대화를 나누는 순간 뇌는 그 감각을 다시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감정의 재활이라고 부릅니다. 부상당한 근육을 회복하듯 관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따뜻한 시선, 짧은 포옹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 이 작은 반복이 신경계에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길을 따라 사랑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회복은 한쪽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서로의 리듬을 느끼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이해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맞춰가야지 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관계의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정의 회복은 운동 재활과 비슷합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근육을 갑자기 무리하게 쓰면 통증이 오듯 닫혀있던 감정도 한꺼번에 열리면 혼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천천히 하지만 끊임없이 라는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은 반복을 통해 안정을 배우기 때문이죠. 첫 단계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가장 기본적인 리듬이자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심리학 실험에서도 깊은 복식 호흡을 3분 이상 지속하면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고 불안 지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서로의 호흡을 맞춰보세요. 눈을 감고 같은 속도로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신경계가 조용히 동기화됩니다. 그 순간 뇌는 이 사람과 나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선 훈련입니다. 시선은 감정의 거울입니다. 상대의 눈을 직시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옥시토신을 가장 빠르게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실험에 따르면 30초 동안 눈을 마주한 사람 사이에서는 상호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한다고 합니다. 대화를 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30초만 눈을 보세요.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흘러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촉 기억 되살리기입니다. 손끝에는 사람의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가벼운 터치 등을 쓰다듬는 행위, 짧은 포옹 같은 작은 신체 접촉이 필요한 신경을 진정시킵니다. 부부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을수록 이 신호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시 반복하면 몸은 그 온도를 기억해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뻣뻣해도 괜찮습니다. 신경은 익숙함을 새로 학습하기 시작하니까요. 네 번째는 감사와 인정의 언어입니다. 말로 하는 칭찬은 도파민을 유발하고 정서적 쾌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감정 교류의 과학적 핵심은 인정 신호의 교환입니다. 작은 말 하나로 상대의 뇌에서 보상 회로가 켜지고 그 긍정 감정이 다시 상대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 웃는 얼굴 좋았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느린 스킨십입니다.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느림의 감각을 되찾는 것이죠. 느린 터치는 신경세포의 C 촉각 섬유를 자극해 뇌의 감정 중추를 안정시킵니다. 단 서로의 호흡에 맞춰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리듬이 맞을 때 몸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이것이 단순한 자극이 아닌 교감이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5단계를 감정 재활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이 루틴을 지속한 부부들은 대부분 한 달 이내에 눈빛이 달라집니다. 신경계는 새로운 리듬을 학습하고 감정의 회로가 복원됩니다. 그때부터 몸은 다시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죠. 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결혼 25, 연차 부부였던 한 여성은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라고 말하며 상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포기와 체념이 묻어 있었죠. 그런데 그녀는 루틴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매일 저녁
남편과 3분간의 호흡, 서로의 손을 잡는 시간, 감사 한마디. 2달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남편의 숨결이 익숙해요. 다시 안심이 돼요. 그녀의 뇌는 불안 대신 안정 회로를 선택한 겁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MRI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듯 사랑받는다는 감정이 지속되면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하고 전전두엽의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즉, 감정 조절력이 높아지고 관계 갈등이 줄어듭니다. 과학적으로도 사랑은 마음의 안정제입니다. 중년 이후 성적 친밀감도 이런 안정감 위에서 피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 수치는 감소하지만 감정의 깊이는 오히려 커집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이 사라진 자리에 이해와 연민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속도의 조절입니다. 몸의 리듬을 서두르지 말고 호흡과 시선 터치의 속도를 서로에게 맞추는 것. 그 느림 속에서 사랑은 다시 깊어집니다. 한 남성 환자는 예전엔 아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했는데 지금은 그녀가 미소 지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훈련입니다. 기다림이 쾌감이 되고 공감이 흥분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서로의 리듬이 겹치는 그 짧은 찰나의 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함께 분비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단순한 육체적 즐거움을 넘어 심리적 희열로 기억됩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눈빛이 닿으면 웃고 말보다 호흡으로 대화합니다. 그들의 뇌에서는 다시 리듬이 하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다시 사랑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그 신호는 아주 미세하게 찾아옵니다. 처음엔 눈빛이 바뀌고 그 다음은 호흡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의 리듬이 조금씩 겹쳐지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건 단순한 익숙함이 아닙니다. 뇌의 해마가 과거의 따뜻한 기억을 다시 불러내고 시상하부는 안정된 신호를 온몸으로 전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은 다시 생리적인 감정으로 돌아옵니다. 사랑의 감정이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미 여러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할 때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동시에 신뢰를 강화시킵니다. 감정의 회복이 곧 건강의 회복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사랑을 되찾는 건 건강을 되찾는 일입니다. 몸이 열리면 마음이 따르고 마음이 안정되면 몸이 반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저는 상담 중 종종 중년 부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파트너의 숨결을 언제 느껴보셨나요? 대부분 잠시 침묵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서로를 보는 일에만 집중했고 느끼는 일에는 서툴러졌습니다. 하지만 느끼는 순간에 진짜 사랑이 깃듭니다. 몸이 기억하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묻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우는 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반복입니다. 한 여성 환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손길이 낯설었어요. 그런데 매일 저녁 그가 제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호흡을 맞추는 순간 그 따뜻함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순간 뇌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심장은 안정된 리듬을 되찾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서 예전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의 회복이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감정의 표현은 단순해집니다. 젊을 땐 불꽃처럼 타오르던 감정이 나이 들면 잔잔한 불빛처럼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빛이 약해진 게 아니라 더 깊고 안정된 온도로 바뀐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신뢰가 자리를 잡고 불안 대신 익숙한 안심이 스며듭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고 나의 욕망을 조율하는 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리듬은 젊은 시절의 열정보다 훨씬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기의 친밀감은 단순히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확인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구나.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신경계는 안정을 느낍니다. 몸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흥분시킬 수도 강제로 닫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언제나 몸을 통과합니다. 사랑을 느끼면 심장이 반응하고 그 반응이 호흡으로, 천으로, 시선으로 이어집니다. 그 모든 흐름이 맞아떨어질 때 두 사람은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한 노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결혼 40년 차, 늘 같은 식탁 같은 대화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설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설렘 대신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건 더 깊은 형태의 사랑입니다. 며칠 뒤 아내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그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돼요. 그게 사랑이죠. 그녀의 눈빛엔 오랜 시간 쌓인 신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몸으로 돌아올 때 뇌의 파동은 일정해지고 심박은 고르게 변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상태를 감정의 공명 상태라고 부릅니다. 서로의 뇌가 같은 리듬으로 진동할 때 인간은 가장 큰 평화를 느낍니다. 종교적 명상에서 느끼는 몰입감도 깊은 사랑의 순간에 느끼는 황홀감도 모두 이 공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단 한 번의 불꽃이 아니라 수천 번의 호흡입니다. 함께 살아내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리듬의 예술이죠. 감정이 식은 게 아니라 새로운 주기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나이 들고 그 속도를 맞춰가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사랑의 형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감정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피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행동, 오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한 번의 따뜻한 시선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의 반복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그 반복이 쌓여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깨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주세요. 그 짧은 순간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그게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상 당신의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신경생리학 박사 정아린이었습니다.